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이후에 그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다음에 제가 겪었던 그 이제 불평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개인회생 신청을 영업소득자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겪었던 어떤 어려움들인 것이고, 그냥 근로소득자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미리 먼저 좀 드릴게요. 사업활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담당 저희 이제 세무사로부터 받았던 메일을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메일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받았던 거예요. 지난달에 이제 담당 세무사로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요청 드리오니 확인하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번 사업용 계좌 엑셀 파일, 제가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하던 계좌들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활동 초기에 신용보증기금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한, 그게 이제 1억이었었던 거고, 그 1억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입했던 것들을 전부 비용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던 거예요. 일단 쭉 읽어보고 제가 차차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지방세 납부 내역 뭐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 보험증권, 그 다음에 통신비 납부 내역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6번에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홈택스에서 불러와지는 게 얼마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업활동 하는 분들,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뭐 사업용 신용카드든 개인용 신용카드든 이제 업무적으로 활용한 것들에 대해서는 세무적인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신용카드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카드들을 홈택스에 이제 등록을 해 놓았고, 우리 이제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 신고할 때면은 알아서 이제 불러와 갖고 정리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 개인회생 중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바로 직전 연도에 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던 그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적으로 그 이제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전부 그 개인 사업자들도 재무제표에 올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업무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 납입 역시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2018년도 제가 납입했던 이자인데 뭐 매달 얼마씩 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에 총 납입했던 금액이 요 계좌께 한 4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장부상에 이제 올라가 있던 다른 대출도 보게 되면은 요 금액이 한 54만원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요거랑 합치게 되면은 그 금액이 500만원이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뭐 개인 사업자들 사실 대출이 훨씬 더 많죠. 여러 가지 건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개인 이름으로 받았던 대출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업용 상호로 받았던, 사업자로 받았던 대출들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에서 그거를 전부 다 뭐 사업용 대출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명확하니까는 요거하고 한두 건 정도만 저는 그렇게 업무적 대출로서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제 장부상에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 두 건에 대해서만도 이자 금액이 연간 한 550만원씩 나가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비용만큼이 이제 저는 사라진 거죠. 그 이자들을 저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저는 어차피 소득이 없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게 특별히 심각한 불편을 주는 상황은 아니게 되었지만은 행여나라도 일정 부분 원래 이제 소득이 좀 발생을 했는데 비용 처리가 안 돼갖고 원래 소득 신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들도 똑같은 거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비용을 씁니다. 뭐 기름값도 내고, 그 다음에 뭐 회식비, 접대비, 혹은 뭐 물품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 세무서하고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어떤 뭐 방법을 찾거나 처리 방안을 여러분이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좀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제가 개인회생을 했다라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찌 보면은 더 피곤한 상황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영업소득자로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편안히 담당 세무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좀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비용 처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협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현금을 사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세무적으로 전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금 얼마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물품을 못 사거나 그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저신용자들을 위한 햇살론 카드가 빨리 나와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용카드가 만약에 있으면은 소액이라도 그 카드로 사업활동을 하는데 경비 비용 쓰고, 그 다음에 경비 처리해갖고 세금 신고에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 추진에 관하여 제 이제 블로그에 있던 글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이게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를 조금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더 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금액이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용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소득이 더 커지는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다른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햇살론 카드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같은 이제 개인회생자들도 일정 기간 성실상환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들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제 빚을 못 갚아갖고 개인회생까지 간 사람들이 뭐 파렴치하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주제를 모르고 신용 편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 중인 자이기 때문에 불편 정도가 아니라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 영상 보셨으면 사업활동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감내하고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해요. 이게 그리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담당 세무사 직원이 와가지고 왜 그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을 안 주시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고 괜찮아요, 됐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라고만 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회생 중인 걸 모르니까. 담당 세무사도 전화와서 막 대출금 다 갚으셨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소득이 적게 나오니까 제가 과거에는 실제로는 소득이 매우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은행과의 대출 연장,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막 높여서 신고를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세무사에게. 그랬더니만은 뭐 소득이 굉장히 이제 적으니까 세무사는 물어보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개인회생 중인 거 모르니까는 소득이 이렇게 얼마로 되게 적다,
이렇게 그냥 신고하셔도 은행 거래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라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상관없습니다, 그냥 해주세요 하고 말았어요. 여하튼간에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세무사와 협의 없이 비밀리에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거다 보니까는 겪었던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세무사랑 친하고 그냥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야기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